안녕하세요. 권아야입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우드 리본, 또 이렇게 프레임을 짤 거거든요. 우드 리본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스파라가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편백입니다. 편백. 그리고 이건 호염란이죠. 호염란. 예.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의 주된 꽃이죠. 빨간 카네이션 지금 2단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모님의 사랑, 그전에는 어머니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님 하면 엄마만 먼저 생각이 났나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 어머니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 헌신, 그랬죠. 그런 생각이 났기 때문에 항상 엄마 생각을 하면 푸근하고 어떤 그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트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하트의 형상을 가지고 그 어버이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꽃장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먼저 보여드릴 게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먼저 짰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트 형상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 저것을 또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것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저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우드 리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 리본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드 리본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와이어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편하게 프레임을 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달의 동굴 같은 것도 물론 쉽게 짤 수는 있지만 우드 리본만큼 더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성전 꽃꽂이가 조금 지루하거나 어떤 형상물이 애매하게 잘 못하겠거나 이럴 때는 이거를 이용하시면 금방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대쪽으로 휘어주세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휘어주시면 한번 그 하트는 뭐 다 아시죠? 하트 문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이것을 반대쪽으로다가 이렇게 펴서 주시면 자연적인 그러한 그 철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하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방 모양이 되죠? 예,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한 번 정도 접어주시면 곡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문형을 만들어서요. 이것을 일단은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러한 마른 가지를 또 이용해가지고 얘를 형상물을 만들었거든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잔가지 같은 것이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대를 통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골조가 형성이 되면 이것이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채를 입힐 건데요. 저는 이것을 호염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호염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제가 해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저것을 그냥 볼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직접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하트 반쪽 있잖아요. 반쪽 선에서 그 호염란을 보면 줄기선과 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머금는 그 끝선에 이렇게 시작하는 그 부분을 소잉 기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그 프레임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홈질 하듯이 연결을 하세요. 연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주시면 이거는 별로 이렇게 호염란 같은 건 시들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채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꼭 이런 프레임이 아니더라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특별히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이러한 하트 표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호염란이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레임에서 일주일 동안은 충분히 무리 없이도 견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 그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 특별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서도 알지만 다른 거 몰라도 그 부모님 사랑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카네이션을 이렇게 상징꽃으로 쓰고 있는데요. 어버이 주일 돼서 꽃바구니나 가슴에 카네이션 꽃 안 달아주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만큼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모님 없이 태어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날을 굉장히 기리고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법으로 명령을 하셨죠. 자, 그래서 부모님의 정말 참 사랑,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호엽나루로 하트 모양으로 해서 표현을 해봅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색색 리본으로 해도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고정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프레임을 만드는가, 기본 골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작품을 보면, 굉장히 책을 보면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고 보면은 여러분도 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을 취하면 1년 내내 이제 꽃장식을 하면서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꽃만 꽂으면. 근데 어떤 그 형상물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 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재미를 부여하죠. 시각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전꽃꽂이에 응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랬을 때는 절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물올림 꼭 생각해 주시고요. 금방 마르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제작을 해 놓으셔서 이제 바로 꽂아 주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제작을 안 했습니다. 조금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단단하게 많이 하셔도 좋고요. 여기 옆에다가 색깔이 있는 리본을 같이 연결해서 어버이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도 좋고요. 이런 것을 응용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할까요? 자, 그래서 호엽난 잎을 굳이 자르지 마시고요. 그 하트의 그 꼬리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그냥 같이 디자인이니까 연계해서 쓰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트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제 이쪽 아래쪽까지 연결을 할 거거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반대쪽으로 꼬리를 내려서 디자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골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드 리본을 사용하는 게 이제 오늘은 그 빨리 제작을 하트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채색을 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소재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우드 리본의 그 결을 살리는 방법은 호엽란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직 안 사용을 해보셨으면 한 번 정도 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할게요.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하트가 됐으면요. 이것을 고정을 해야 되겠죠. 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다리를 이렇게 나무를 한 줄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4다리를 만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3다리 정도 해도 되는데 여기에 그 결을 따라서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지지를 해보겠습니다. 성전꽃꽂이에서는 이제 균형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를 보다가 이런 구조물 같은 것이 무게에 못 이겨서 이렇게 내려앉거나 그랬을 때는 굉장히 안 되죠. 그래서 단단한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왼쪽 끝으로 이렇게 고정을 했죠. 가운데 넣지 마시고요. 한쪽 끝으로 디자인이니까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하트도 약간 디자인상으로 약간 언밸런스로 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대칭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한쪽은 좀 작고 찌그러진 듯하면서 한쪽은 더 크게. 이것은 이제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는 아스파라거스가 있는데 이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을 먼저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물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부터 꽂아가지고 나무의 그 거친 느낌도 좀 가려주고요. 여기에서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꽂고 있습니다. 훨씬 부드럽고요. 정말 그 어버이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아스파라거스 재질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스파라거스를 먼저 넣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조물이 거의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꽃을 꽂아 보겠습니다. 자, 카네이션이 굉장히 제가 일부러 잘 폈어요. 핀 거를 사왔는데 어버이날에 이렇게 핀 게 더 비싸죠? 미리 준비하셔서 이제 크리잘이라든지 그런 영양제를 놓고 피시면 이렇게 잘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트 프레임 있는 그곳에 높게 꽂아 보겠습니다. 카네이션을, 이 프레임을 만약에 카네이션이 좀 작을 땐, 조금, 프레임 길이를 조금 낮춰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물튜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튜브, 물대롱 있죠? 물대롱을 이용하셔서 약간 높게 표현하고 싶으면 높은 자리에 꽂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트 프레임을 다 이렇게 닫혀주게 하는 게 아니라 하트 프레임을 열어서 그 안에 빨간 카네이션이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을 합니다. 해마다 그 성전꽃꽂이에서 이제 절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늘 어버이날은 늘 소재가 같고 사실은 상징적인 꽃은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디자인을 새롭게 하나 그런 것도 관건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번 그 어버이날에는 내가 어떻게 카네이션을 표현하고 어떻게 어버이 줄을 좀 지루하지 않게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하나 그런 것도 성전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매년 같은 그러한 그 꽃꽂이를 올리시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이 정도 꽂으셨으면 나머지는요, 지금 보면은 빨간색이 어느 정도 남아있죠? 이것을 이쪽으로다가 한쪽 방향에 언밸런스로다가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 찾아다니시기 바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한쪽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잘해드리면 되고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 살아서 어떤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는 어찌 보면 한 주 잘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정 어머님도 아직 살아 계신데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왠지 어려운 거고 친정 어머니시니까 바쁘니까 나를 이해를 해주겠지 그런 느낌 때문에 자칫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가벼운 거지만
전화 한 통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현대인들의 어떤 생활인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불효죠. 다른 건 아니어도 자주 찾아뵙지는 않아도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것도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방법인데요. 큰 거에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작은 그런 정성 하나로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어머님은 제가 이제 모시고 시부모님 모시고 한 23년을 사는데요. 다른 거가 아니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 그거를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있었던 일과를 제잘제잘 같이 얘기해 주는 거. 뭐 다른 것보다 뭐 식사하셨는지 뭐 이런 정도 무엇을 하시는지 이제 궁금하셔서 전화도 하시지만 이제 그런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들이 어떤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런 방법이지 그것을 꼭 뭐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거나 어떤 어디 놀이동산을 뭐 모시고 간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 마음 쪽에서 오는 그 효도가 진정한 효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땅에서 장수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래 사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려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저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아무리 이제 웰빙 시대라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굉장히 다른 때보다 신경들을 많이 하고 쓰고 운동이다, 이제 채식주의다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그보다 앞서 부모님께 효도해 보세요. 그러면 장수한답니다. 이렇게 조금 카네이션을 풍성하게 마음을 담아서 성전 국본이니까 풍성하게 꽂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그 편백이 있어요. 편백을 꽂겠는데 여기에서 그 편백의 그 의미는 밑가림도 물론 되지만 하나의 그 흐름을 제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옆쪽으로 흐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그러니까 프레임 이쪽으로 많이 기울여져 있죠. 그래서 그 흐름을 같이 해서요. 오늘은 편백을 조금 더 강하게 확이 바깥으로 좀 흐르게 좀 표현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재료, 똑같은 밑받침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배열법이라든지 표현법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 그때마다 좀 더 새로운 작품이 나옵니다. 오늘은 보색 조화죠. 빨간색과 진한 초록색으로 인해서 아주 강한 그 어버이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아까 거기에서 남은 그 호염란이 있어요. 제가 이 호염란을 2단을 준비했습니다. 2단 준비한 것을 프레임에 조금 더 썼으면 좋겠고요. 다는 못 꽂았지만 나머지는 이것도 역시 흐름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의 강 같은 그러한 넘치는 사랑을 이렇게 흐르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적인 요소를 이쪽에서 하나씩 위에서 넣어서 흘러내리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준다는 것은 넘쳐야 준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모자르면 남을 생각을 못 한대요. 근데 물론 그 부모님의 사랑은 넘치지 않아도 주시죠. 먼저 주시죠. 그런데 그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 넘쳐 흐르게 이런 식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표현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이런 건 뭐 많이 성전 꽃꽂이니까요. 멀리서 보면 이것도 작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화 할 때는요, 뭉치를 이용해서 많이 꽂으셔도 돼요. 흐름 자체를 한쪽으로 강하게. 보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자, 다음에는 이제 안개가 남았는데, 안개는 어떻게 쓸 거느냐면, 지금 디자인은 다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안개도 지금 쓸 건데요. 안개는 정말 그 무수한 어떤 점의 구성법이죠. 이것을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드리는 어떠한 그 보답에, 저희들을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뜻으로요. 저희들의 마음에 점점이 그 아로 새겨져 있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추억, 이러한 그 감사한 마음을 여기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개 한 개 꽂을 건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아주 많이 뭉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강하죠. 지금 빨간색과 그 초록색만 있기 때문에 강해서 이것을 한쪽에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편에 강하게 꽂아줍니다. 요즘에 이제 코사지 같은 거 이제 부모님께 달아주시는 분도 많지만 이제 바구니로 해드리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꽃다발로 연출해주는 그런 것도 좋아하세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또 안 받으시면 서운해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듬뿍 이럴 때 듬뿍 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균형도 맞고요. 푸짐하게 어버이의 마음을 사랑을 담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성전 꽃꽂이 어버이의 날 기리는 그러한 성전 꽃꽂이인데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 주 그 부모님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부모님 찾아뵙고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